박진영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뒷골목 이야기 신용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 교수님, 좀 전에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인사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 뭐 좀 덧붙일 말씀 좀 있으십니까? 아니 뭐 제가 들은 바로는 국민 참여에 의한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 달이 건너서 들었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이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논의가 있는 모양이에요. 국민 참여요? 네, 뭐 기소 관련해서도 뭐 기소심의위원회 국민 참여라든가 검찰들을 뭐 우리 기소나 저기 이런 부분들을 그 분리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참여해서 감시하는 방법들 이런 데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뭐 전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뭐 주요 소식통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아, 그러면 확인된다는 말씀하시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으면 제가 가서 장관하거나 민정수석 하죠. 그 윤석열 정부의 약간 그 서정욱 변호사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정욱이하고 저를 비교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검찰 개혁 라인만 인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인사가 있었는데 그 밖에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국정원 1차장, 2차장도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장관부터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장관부터. 네. 자, 기재부에는 구윤철 특임교수, 그리고 법무부 저희 전달해 드렸고, 교육부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다른 이진숙입니다.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 전 충남대 총장 저분이 네. 지금 인선이 되셨고, 행안부 전해드렸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정관 대표,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정은경 전 청장이 내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의 김경수 전 지사를 이렇게 내정했습니다. 네. 혹시 뭐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짚어주십시오. 우리 JYP님께서. 드림팀이다. 드림팀이에요? 네. 월드컵은 신인 발굴하는 곳이 아니고 최고의 선수가 나가서 성적을 내야 된다. 아,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뭐 약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성적 잘 내는 선수들 다 뽑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제가 근무했습니다만은 거기 근무하셨어요? 제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 좀 올려주세요. 네, 14개 부처 장관이 저게 위원입니다. 장관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 위에 위원장입니다. 우리 보통 장관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관급이라고 하던데? 장관급보다 높은 거죠. 오. 장관들이 위원이니까. 아, 예산이 얼마인데요? 예산은 한 7조 가까이 정도 네? 됩니다. 와. 아니, 그게- 그냥 약간 달래기용 인사처럼 언론에서는 아니, 다루던데. 그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대부분 이제 행정위원회와 응? 자문위원회로 나누는데요. 행정위원회는 우리 아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뭐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보초기는 자문위원회인데 예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특별 예산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쓸 수 있고 하는 게 이제 혁신도시 만들고 뭐 이런 네. 일들을 하는데 와. 14개 부처 장관이 들어있다는 것은요. 정부 속에 또 작은 정부라는 뜻이에요. 저거 위원장 한번 하면은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의 작은 모델로서 한번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연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엄청난 자리입니다. 아,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인선한 거예요? 두 분이 그 시도지사 시절 경기도지사하고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할 때 메가시티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가 다 동의하고 그걸 공동 추진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리를 맡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주목할 사람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죠. 그러네. 사실 우리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장관감이 모자라다 싶을 정도의 오선 정치적 위상 아닙니까? 자기 오선. 국회의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분인데 네. 그런 분을 장관을 시켰고요. 오선. 윤호중 장관 후보자도 당대표급이지 않습니까? 오선. 거의 뭐 총리급입니다. 그런 분들을 장관을 시켰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권력 구조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정치인의 파워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뭐 일각의 커뮤니티 의견을 보자면 뭐 조금 전에 뭐 윤호중 지명자라든지 정성호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정 과일이다. 아니 뭐 그까지 모르고 저는 내부처는 그 단어 안 씁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네네. 조금 그 개혁 의지가 약간은 좀 약하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전혀 않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특정 과일 누가 만든지 아시죠? 그 어휘를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들었고요. 제가 그 만들 때부터 쓰지 마라. 아니야, 그 전부터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예, 그 전부터 그 국정원 전신 그런 데서 쓰던 단어 아주 나쁜 단어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이제 안 써도 됩니다. 쓰면 안 돼.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시원하고 청량감을 준다면은 네. 어떤 과일도 다 먹습니다. 훌륭하신 분 가운데서 전경련 멤버가 있습니다.
전경련 멤버가 전경련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민주 진보 시민 여러분들께서 약간 거부감이 있죠. 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누가 있어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님. 다시 또 올려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 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고윤철 정말 서울대 훌륭하고, 경제학부 특임 교수. 네, 좀 전에 말씀대로 정말 드림팀 이상인데 전북 경제인 연합회에서 그게 전북 경제인 연합회 전북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걸 줄이면 전경련이라고 그렇게. 전북 대구 사람인데 저희.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저쪽이라고 얘기를 했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유, 가짜 뉴스 이거 같은 잘못 남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우리 고향 동네 형인데. 완전히 예. 잘못. 네, 완전 잘못된 그럼 제가 잘못 듣고. 네. 기재부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죠. 아하. 네. 국무조정실장도 그렇게 했고. 저기가 네. 잘못 그러면 제가 그 문재인 정답을 정부에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네. 2차관 하셨던 전경련이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경련이라는 제가 잘못 것도 알아듣. 말장난이었는데 그조차도 틀렸어요. 네. 정경련 말장난인데 그조차도 틀렸다. 구윤철 장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하자면요. 네. 보통 기재부 출신들하고 좀 달라요. 표현이 보면 생각보다 좀 색깔이 있는 분이에요. 개성이 좀 있어요? 민주당 색깔이 제법 있는 분이에요. 원래부터. 좀 개성 있는 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 사람 두 사람을 유임을 합니다. 네. 유임된 사람 두 분, 송미령 장관에 이어서 네. 오유경 식약처장도 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유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송 장관을 좀 알거든요. 송미령 장관. 예, 아는데 저분은 박근혜 정부 때도 중용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중용됐고 윤석열 정부 때는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줄도 있고 이래서 중용된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 때도 중용되는데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대한민국 관료라든가 전문가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습니다. 네. 저 인정합니다. 네. 기회주의적 속성. 여기서도 잘하고 저기서도 잘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뭐 지문이 저희보다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분이 이제 농업 경영 파트의 전문가고 브리핑을 잘해요. 양곡관리법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농업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농민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농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대립될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 양반은 여기에서 경영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곡관리법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예요. 그럼 뭐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보긴 어려워. 그러나 산업적 측면에서 일 잘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얼마나 잘 부리느냐에 잘 달려 있고 네. 전 대통령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따뜻하신 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초심을 잃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뭐 잘 쓰면 되지 않겠느냐? 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잘 모릅니다. 0.1초 만에. 식약처장 잘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국토부, 문체부 요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인사를 총평하자면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역대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대급이다. 싶어요. 특히 그 정치인들 중에 선택이 최고다. 일도 잘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중진적인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네. 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개혁 동력을 넣는데 국회에 동의를 넣는데도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네. 다만 당이 걱정입니다. 너무 예, 많이 최고의 빠져서. 에이스와 파워 있는 리더들을 정부가 다 빼가버리니까 당이 여차하면 거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재밌는 게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칭찬을 또 해요. 그리고 보수 농객들이 방송 나와서 그렇게 칭찬을 해.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또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려해요. 아주 그 재밌는 인사입니다. 그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기업인 출신 그 경제부처 장관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이 두 분들은 한쪽은 좋다, 한쪽은 나쁘다라고 보지 않고 균형감 있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정치에서 당사자주의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균형감이라든가 정치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네. 내 이익관계만 옳다라고 주장할 가능성,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네. 그러나 그 부분에 가장 전문가이성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몫이고요. 대통령의 조정 능력이고 대통령의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신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 칠남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뭐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참모를 잘 쓰면 되지.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대통령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뭐든지 다 잘해야 되고 장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을 잘 뽑은 복이 있기 때문에 네. 기능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서 파고드는 사람들도 광범위한 영역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얘기를 슬쩍 흘린 바에 따르면 걱정하는 부분 중에 정상호 지금 의원이나 윤호중 의원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바가 많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또 얘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한 명에 대해서 극구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국세청장 지명된 분은 지금 의원인데 비례대표 의원인데 네. 조사국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국회의원을 여기다 앉힐 생각을 하냐면서 조선일보가 비명을 지르는 걸로 봐서 정말 잘한 인사입니다. 잘했다. 그 국세청장 되신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저랑 이제 동기고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말 그 누구의 청탁도 친구들이든 뭐든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왜 우리 이마를 찔러도 피도 안 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너무 그렇게 좋죠. 통할 정도로 원칙주의자입니다. 좋죠. 우리 교수님이 몇 번 청탁에다 까였거든요. 정말 아주 공사구를 철저한 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 세금 관련 청탁이 많았다잖아요. 건진법사 이야기에도 나오고. 네. 그건 너무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네네. 김건희 입원과 퇴원 관련한 뒷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고양이 뉴스에서 그 촬영해서 네. 뭐 휠체어를 뭐 이렇게 박차듯이 일어나는 장면이 이제 뭐 발로만 보였지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사인이나 특정 병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네. 국가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공분을 산 측면이 있죠. 우울증으로 이런 대형 병원이 특혜 아니냐? 네, 이런 특혜가 아니냐. 특히나 이제 뭐 나와서 바로 또 과일 먹으면서 네. 걸어다니고 아까 화면에서 보여주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입원하자마자 진짜 1시간도 안 돼서 어떤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전혀. 다른 과다. 왜냐하면 언론에 바로 나왔던 게 호흡기 내과로 갔다가 정신과로 갔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정작 이거 입원하는데 특혜성으로 그러니까 편의를 봐준 사람은 다른 과 출신이다. 다른 과에 근무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제보가 와서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실명으로 이제 댓글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최강욱 의원께서 최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또 최모 의사라고.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분을 여기 제보를 했던 분들은 패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김건희 씨 측과 누가? 그 최모 의사. 예예. 최모 의사랑 김건희. 분이 네네. 그러니까 패밀리다.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 나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주변 지인분들께 제가 복수로 들었습니다. 본인이 정말 같이 많이 투자를 보러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강남에 저희 세대쯤 되면 우리 최욱 씨 다 아실 수 있는 언덕 위에 있는 힐자 들어간 아주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그 건물 주셨다고 해요. 의사가? 네, 그 의사가? 팔아서 실제 거둔 이익이 한 1,500억. 굉장히 진짜요? 부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의사가 무슨 나이트클럽. 아니 그걸 하려고 한 그게 아니라 그 건물을 이제 가지고 건물을. 있다가 매각을 하면서 이제 엄청 부자다. 와. 굉장히 부자다. 어. 그래서 실제 주변에 아주 유능한 분들, 유망한 창업자 이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컨택을 하고 진짜 기업인들이 많이 알더라고 이분을. 오. 오래됐더라고요 실제로. 뭐 5년 이 정도가 아니라 10년, 15년 이렇게 돼서 굉장히 친분 있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 그 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요 보직을 했느냐 이 부분도 결국 당신께서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면서 사석에서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번지게 된 거죠. 왕자의 난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산병원에 이제 범현대가 가지고 있고 왕자의 난이라고 있었죠. 그때 왕 회장님 저기 하실 때. 정몽훈 회장하고 네네. 이제 현재 지금 현대자동차 회장하고. 예, 네. 아산병을 네네. 두고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아산병원에서 두고가 아니라 이제 현대 소위 그룹 현대 적통을 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게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병원에서 이제 그런 타이밍 같은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있었나 봐. 야사죠 일종의.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마지막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됐다. 라고 합니다. 이 최모 의사가 네네. 가운데서 그런 걸 좀 조율을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왕자의 난에서 이제 어느 승리하는 쪽이 있겠죠. 이제 그런 쪽과 관련해서 어떤 아주 중요한 자기가 어떤 이게 있었다. 그래서 기회 포착이 잘 됐다. 뭐 이런 걸 정주영 회장의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한 거 아니겠느냐? 메신저가 아니라 이제 이게 참 의료적으로 뭐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또 팩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 어떤 임종의 이제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룹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이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뒤에 이분이 이제 해외 투자까지를 같이 논의를 한다는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주요 보직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중간에 뭘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씨와 가까우게 된 그런 사연들을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장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합니다. 이번 말고 이전에 예, 과거에 이전에 오래된 관계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언론에 나온 게 기사가 이건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소개를 해서 전용기를 타서 거기서 처음 인사했다는 식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건 틀릴 것 같습니다. 네. 추정을 해보면 이런 관계로 보면 네네네. 훨씬 더 그건 이제 하나의 뭐를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된 계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네. 그건 조금 틀릴 것 같고요. 이렇게 틀리는 얘기 중에 이제 일종의 창작됐다라고 제가 들은 또 다른 케이스가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이 어렸을 때부터 외갓집에 뭐 다마나 사이로 뭐 가까이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가까이 잘 알고 지냈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돌았잖아요. 외갓집에 놀러 왔을 때 친하게 지내서 그랬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건진법사 뭐 강릉 아이 뭐 이런 얘기들 관련해서 강릉 분들이 쭉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 전혀 그게 아니다. 어렸을 때 몰랐다. 아, 모르는 이렇게 사이. 얘기를 해주셔요. 윤석열하고 권성동은 어릴 때 네네. 모르는 사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어떤 좋은 자리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네. 일종의 이제 그 스토리 당위성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나오지 않았을까? 네. 이런 이제 어. 이야기들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개인적으로 친한 것과 이런 국가적 국민적 관심사에 있는 것을 과연 그런 초대형 병원에서 이런 특혜를 주듯이 하는 게 맞는가?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 특검 등등에서도 알겠습니다. 출석하면 짚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최모 의사가 중간에서 뭔가 특혜를 준 거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 점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 있습니다. 네네. 네. 아주 유명한 분인가 보군요. 그러니까 최모 이 의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본인께서 많은 기업인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온 얘기가 네.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이 알고 복수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뭐 더 뭐 괜찮죠? 뭐 그제 지나가다가 네. 국힘의 수뇌부 그 보좌진 분들 등등등을 쭉 만났습니다. 요 바로 저 국회 앞에서. 국민님 좀 엉망인데 말이죠. 네, 엉망인데 그 엉망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우리한테 계륵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네. 서로 이제 먼저 뛰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 누구도 지금 이렇게 여러 꼼수를 쓰면서 시간 끌고 누군가라도 한남산성처럼 이제 벽을 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병풍을 기존처럼 서주기를 원하는데 절대로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다 지금 그쪽 내부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윤석열 가까이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의미 없죠. 다 버리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농성 중이고요. 네. 김밥 먹고 있고요. 김밥 먹고 스타벅스 선풍기. 마시고 있고요. 네. 단식 농성 아니고 숙식 농성이죠? 예, 김밥. 글램핑 농성이라고. 김밥도 아주 그 웰빙 김밥으로 많이 맞아. 알려져 있어요. 네. 저 김밥. 사람 찌는 거. 저보다 지금 좋아요 메뉴가. 굉장히 고급 김밥인데요. 뭐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드셔보신 분들 알아 브랜드까지 확실히 나오는데. 확실히 나옵니까? 저 네. 뒤에 있는 건 텐트죠? 저는 텐트고요. 텐트 그리고 이제 켜놓고. 뭐 날 더우니까 이제 실내에서 하고요. 네. 게다가 아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선풍기까지 틀어버립니다. 본회의장 앞이네요. 예. 예, 오, 본회의장. 신났네. 네, 신났습니다. 그래서 네. 글램핑 농성이라고. 글램핑.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